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지금도 잘 살아있는 이 사람 보시면 머지않아 동양의 이야기가 주목받는 시대가 온다. 근데 이게 서서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세계 유명한 예술 작품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콘텐츠 중에서 나비부인. 나비부인 일본 얘기잖아요. 나비부인. 뭐 지금 뭐 라스트 사무라이 이런 것들도 동양의 소재를 거의들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자기들의 시각으로 본 거죠. 그렇게 팔려먹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매난방이라는 연극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연극을 보고 혹시 중국 여행 가면 북경 오페라를 보죠.北京오페라. 하면서 하는 그北京오페라. 그걸 보고 배워가서 유럽 연극의 기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 연극에서 서사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중국에서 건너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고 그냥 줘버렸죠. 우리나라 인삼 농사를 지어가지고 팔아서 인삼 농가가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은 인삼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분 24가지는요, 스위스 연구소가 다 등록해서 특허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코리아 진생으로 간판을 크고 알아, 한국 인삼 죽인다. 유럽은 한국 인삼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먹되 돈은 스위스 애들이 다. 사포닌이라는 성분 가지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사포닌 하나를 가지고 의성 막걸리를 만들고 싶다. 서비스로 허락받으러 가야 돼. 없으면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북한을 비난하잖아요. 야, 포항제철처럼 말이야, 철을 뽑아가지고 팔면 돈 벌긴데 이것들 원석을 그냥 팔고 있다. 우리는 문화 컨텐츠를 원석대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제일 안에 있는 거, 스토리텔링 요거 하나입니다. 근데 스토리텔링은 금방 낳은 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혀줘야 되고, 옷을 입혀서 그냥 이렇게 개울가에 놔두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집을 지어줘야 되고,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가 따뜻한 옷을 입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려면 이런 구도가 돼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썼던 컬처 인더스트리가 문화산업이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는 앙코를 넣은 이 만두가 되려면, 이 만두를 팔아먹으려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컬처 인더스트리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와 문화산업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두고 콘텐츠로 둘러싸고 이걸로 가지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내 네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그림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유기, 손오공, 삼장법사,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중국 이야기, 그죠?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더니만은,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일본을 갔더니만은 일본 박물관마다 서유기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서유기라는 소설이 태어난 지 6,000년이 되었다든가, 내가 잘 기억을 못해요. 무조건 6,000년 아니면 5,000년이에요. 불교하고 연관이니까 2,500년 이상 나요. 아, 그렇겠죠. 600년. 불법으로 들어갔습니다. 1600년이죠. 네. 1600년인데, 그 대대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왜 그런가 하니까 1600. 우리도 뭐 베토벤 500년, 브람스 100년 이런 축제를 많이 하듯이 일본에서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중국이 영국으로 유학 간 일본 작가 하나가, 이 포스터가 어디 포스터냐면요, 영국 로열 오페라단 포스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오페라단이에요. 이것을 서유기라는 스토리를 끌고 가서 자기의 오페라 작품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기라는 하나를 가지고
동화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다 했는데 오페라로 못 만들고 있던 그 빈틈을 차고 들어와서 오페라를 만든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유기, 손오공, 드래곤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손오공을 이해하잖아요. 손오공은 이렇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뮬런이라고, 이 뮬란은 한자로 쓰면 화목란입니다. 화목란. 이 여자가 뮬란이에요. 저 여자도 뮬란이에요. 그러면 저 여자는요, 디즈니 영화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입니다. 이 뮬란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캐캐먹은 옛날 이야기에서 딱 한 줄 나오는 얘기입니다. 뮬란이, 화목란이 전쟁이 나서 자기 아버지가 군대 붙잡혀 가려는 것을 말리고, 효성이 지극한 말리고 자기가 남자 분장을 하고 투구를 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무찔렀다. 딱 한 줄의 글로 가지고 저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갈구리로 끌었죠. 끌고 중국이 잘 살게 되니까 야, 우리 이야기 뺏기 있다. 우리도 뭐 한번 해보자. 해서 영화로 만든 겁니다. 돈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면 한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나눠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이런, 그래서 제일 위에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입니다. 퍼블릭은 공공의, 도메인은 누가 장악하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하니까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요, 김건모 노래를 한 곡 틀어요. 레코드판으로 착 틀고 나면 우리 방송국 정리과에서는 돈을 2,600원을 저작권 협회에 냅니다. 저작권 협회에. 그럼 김건모 노래 틀고 조영남 노래 틀면 5,200원을 냅니다. 그러면 TBC 방송국, 제가 FM 부장도 하고 편성 부장도 했거든요.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냅니다. MBC도 그만큼 내고요. KBS도 그만큼 내고요. 기독교 방송도 그만큼 내고요. 불교 방송도 그만큼 내고요. 그럼 그 돈이 저작권 협회에 가서 11%라는 수수료를 떼고, 그 다음에 반을 잘라서 작사가 1,200원, 작곡가 1,200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우리는 텔레비에서 죽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해바라기, 요즘 해바라기 안 나오잖아요. 해바라기는 안 나오지만 해바라기 통장에는 한 달에 한 1,500만 원씩 뽑히죠.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권법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저작권법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가수들이 재산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안 하잖아요. 뭐 물려줘요? 저작권 물려주기. 송창식 노래 중에서 15곡 정도는 자기 아들 이름으로 등록을 했죠. 송결이 이름. 설운도가 신곡이 나오는데 설운도가 작곡을 하고 설운도 마누라가 작사를 해요. 지나가던 기회가 없습니다. 일반 작곡가한테 가서 야, 내 노래 도로타 하나 지도. 뭐 노래 짓고 눈길을 간다 하나 지라. 내 제목 내가 생각했다. 진짜. 가난한 그 예술가한테 그걸 매제를 해버립니다. 2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매제를 합니다. 매제를 하고 작사는 내가 했다, 작곡은 내가 했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운도가 전국 노래자랑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2,600원 들어가. 그렇죠? 이미자 하춘하는 안만 불러도 돈 안 됩니다. 왜? 회관에서 출연료 오르는 것 같은 돈이 안 됩니다. 작사, 작곡자는 그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적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근데 베토벤 노래는 안만 불러도 돈 안 냅니다. 브라함스 노래는 안만 불러도 돈 안 내고 홍길동은 안만 뜯어도 돈 안 냅니다. 그게 뭐죠? 퍼블릭 도메인. 군위에서 삼국유사 가지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작권이 한 푼도 안 내요. 우리 주변에는 퍼블릭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뮬란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서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 뭘 하나 만든다 그러면 축제도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축제할 때 캐릭터를 기똥차게 하나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돈을 벌도록, 캐릭터의 저작권료는 의성군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짜장면집 아이처럼 이렇게 뿌까라는 캐릭터 혹시 아세요? 뿌까. 애들 문구에도 많이 나오고 뿌까.
국가라는 캐릭터를 영남대학교 미대 나온 애가 개발했습니다. 그거를 루비통 가방 회사에 1년간 빌려 쓰게 하는데 600억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해놓고 나면 꼭 우리가 방청객처럼 신문을 보면 국가 하는 게 환산하죠. 현대차 몇만 대 판거나 똑같다. 우와, 저거 돈 되겠네. 야, 이놈 자식아, 니는 공부하지 말고 캐릭터나 그리라. 이렇게 지금 되는데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뭔가 예상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예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파토 뒷장이 보이면 누가 출근하겠습니까? 다 어디 노름방하고 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하면 우리 일기예보 하듯이 비 올 확률 50%, 눈 올 확률 30% 이렇게 확률 게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메인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 곰돌이푸. 우리는 곰돌이푸는 다 알잖아요. 곰돌이푸가 도시락 위에 탁 그려져 있다. 그것도 몇 천원 줬을걸요. 그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했던 뭐죠? 오페라 유령 100억을 벌었다. 85억은 미국으로 갔지. 저작권이. 그러니까 어떻게 대구가 뮤지컬 도시로 돈을 벌어먹겠습니까? 저거 작품은 하나도 안 만들면서. 이 곰돌이푸는 유럽 어느 마을에 가서 곰돌이푸 얘기를 듣고 디즈니 애들이 와서 그린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마을에 미안하니까 곰돌이 동상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빨간 머리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 누구나 이 빨간 머리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빨간 머리에 요거예요. 이건 일본 작가가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원래 제가 얼굴을 머리카락을 빨갛게 그려서 얘가 이름이 빨간 머리입니다. 근데 저 원작은 파란 지붕에 사는 아이라는 제목입니다. 캐나다 작가가 저 작품을 썼죠. 캐나다 놀러 가보신 분은 토론토에서 몬트리올 거쳐서 퀘벡으로 올라갈 때 옆에 그 프린세스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아일랜드가 그 작가의 고향이고 저 작품의 탄생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는 감자 농사밖에 안 짓는 아주 척박한 땅인데 저 작가 때문에 그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사에서 거기에 소설 속에 나오는 그대로 파란 지붕에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 작가 현장을 보러 간다고 난리가 났죠. 관광객의 90%가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가을 동화, 겨울 연가에서 남이섬을 찾는 거와 똑같은 행렬이라고. 여러분 돈키호테 다 아시잖아요.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원래 이름은 키호테입니다. 키호테. 돈키호테는 존경할 만한 키호테. 돈키호테는 저거 영국의 내셔널, 영국 국립극장에서 했던 연극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이미 연극이 됐죠. 소설이 영화가 되고 소설이 연극이 되면 아주 다반사의 일이죠. 근데 라만차의 사나이 라는 이름으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돈키호테 이야기로. 그러면 이 뮤지컬 버전은 저작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돈키호테가 창 들고 풍차 막 뛰어가던 그 동네가 라만차가 있어요. 라만차. 조성우가 대구에 와서 하는 뮤지컬 라만차의 사나이 보러 가자. 그게 라만차의 사나이. 돈키호테 이야기를 빌어왔지만 돈 한 푼도 안 주고 빌어와서